이번 역은 척추관절의 휴식처 휴튜브역입니다. 안녕하세요, 휴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휴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상우. 저는 휴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자들이 좀 궁금해할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축, 허리 쪽에 추간판이 이제 탈출된 것. 다시 말해서 추간판 탈출증을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하곤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허리 추간판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허리뼈는 이제 척추가 이렇게 기둥처럼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추간판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우리 추간판이라는 거는 무게를 분산시켜주고 이제 허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스크는 총 크게 두 가지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들어있는 말랑말랑한 수액, 그리고 수액을 감싸는 이제 질긴, 막인 섬유륜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찹쌀모찌 아시죠? 찹쌀모찌처럼 속에는 부드러운 젤리나 팥이나 이런 앙금이 들어있고 겉에는 쫀득쫀득한 싹개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척추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섬유륜이라는 찹쌀떡 안에 수액이라는 이제 말랑말랑한 젤리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지내시다가 보면은 섬유륜이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륜이 약해지면서 이제 찢어지고 그 찢어진 틈으로 수액이 뚫고 나와서 우리 신경을 누르고 다리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 혹은 수액 탈출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원장님께서 너무 길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란 것은 말 그대로 척추 안에 신경이 좁아지는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게 퇴행성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상우 원장님이 모찌를 예를 들어 설명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을 열심히 든다던가 아니면은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허리 주변에 뒤에 있는 신경 뒤에 있는 인대들이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황색인대라고 하는데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척추관 협착증이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뼈가 웃자라서 뼈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절면들이 웃자라서 척추관을 누르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신경성 파행증인데요. 신경성 파행증이 어떤 거냐면은 환자분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가 환자분이 좀 오래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걷거나 뛰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엉덩이가 빠질 것 같다. 아니면 허벅지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주저앉아야 된다. 쉬었다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의 자세 아니면 어떤 습관들이 여러 가지 척추에 안 좋은 습관들이 그런 협착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제 자세를 확 바꾸는 그런 자세를 피하는 것이 예방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이상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예방법이라기보다는 척추에 덜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땅바닥에 양반다리 하고 앉지 않는 것. 양반다리를 하고 앉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굽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앞으로 굽으면서 앞쪽에서 복압이 뒤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디스크의 뒤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커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최대한 의자 등받이 쪽으로 깊숙이 앉아서 허리를 펴는 그런 자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서 자세를 또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곧게 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생활도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의 높이를 살짝 높여주면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올라가면서 허리까지 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허리가 굽어지고 목도 굽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거북목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고개를 들기만 해도 허리까지 같이 펴지는 효과가 있어서 모니터를 조금 더 높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술이란 거는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단계가 수술이 되게 되는데요. 수술에 크게 적응증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적응증은 환자가 여러 가지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척추의 마디마디 분절에 따라서 신경이 뻗어나가는데 어떤 신경이 눌리거나 문제가 생김에 따라서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에 펴고 당기는 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가면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의 통증이 있으면 저는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척추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설명을 쉽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늘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술의 목적, 가장 첫 번째는 신경이 눌릴 때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가 불안정할 때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유압술, 즉 뼈를 붙이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는 여러 가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서 척추뼈가 불안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뼈를 일부 깎은 다음에 뒤쪽에 있는 웃자라 있는 임대랑 그런 다음 뼈들도 일부 제거하고 신경을 말끔하게 풀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척추뼈가 골절이 돼 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척추뼈가 전이증이라고 앞뒤로 어긋나서 뒤쪽에 척추에 협착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척추뼈와 뼈 안에 이런 뼈와 뼈 안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 사이에 인공뼈를 집어넣습니다. 인공뼈를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나사를 넣어서 나사모 고정술을 해서 척추뼈를 붙이는 유압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휴병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을 많이 하죠, 선생님? 저희 휴병원은 최소 침습 수술을 지향하는 병원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란 최대한 정상적인 구조물을 보존을 하면서 딱 병변 있는 부위, 다시 말해서 병이 있는 부위만 제거를 하고 필요한 부위만 건드리는 수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수술이 이제 내시경 척추 수술이 되겠고요.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척추 감압술, 척추 유합술, 디스크 제거술 등을 대부분의 척추 수술을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허리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 겁이 나서 혹은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시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허리 건강을 위한 100세까지 허리를 쓸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